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1월 2일 연휴 마지막 저녁인데요. 오늘 어, 내일 그 관심 테마로 원전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이집트 엘다바로부터 원전 사업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표가 오늘 한국 수력 원자력으로부터 나왔거든요. 이집트의 엘다바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그 원전 수주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규모라든가 이런 내용 자세한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내일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제 연초부터 그 SMR 소형 원전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주가가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 그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수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을 수주를 하면서 또 참고를 해야 될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간략히 요약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집트의 멜다바로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리고요, 내용은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건설하는 건데요. 기간은 2022년부터 28년까지 1호기를 상업 운전 목표로 하는 데 있다. 사업 규모는 전체 300억 불 정도, 약 한화로 35조 원 규모인데요. 우리가 맡은 사업은 2차 사업이죠. 2차 사업인데, 이거는 주 사업은 러시아 JSC AS24가 맡고, 한국은 2차 부분에 부속 건물하고 터빈 이런 것들을 건립하는, 전체 사업 규모에선 5에서 10% 정도가 된다고 보니까, 전체가 약 35조 원 정도 되니까 약 3조 원, 3조 원에서 5조 원 정도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이할 만한 내용은 사막 건설의 경험이 풍부한 한국에 대해서 러시아 측이 직접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 이거로 인해서 향후 우리 국내의 주요 원전 기업들이 탈원전으로 고사후 위기에 있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해서 한국 원전업계의 희소식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어, 좀 자세한 내막을 좀 알고 보면은 조금 답답한 현실은 있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면, 정부, 특히 이제 환경부에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서 원전은 빠져 있죠. 우리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원전 주 기기 설비하고 이런 분야는 수출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고, 주로 이번의 경우처럼 부속 건물이라든가 주로 일부 주변 기기에 대해서만 수출을 하고 거기에 설비를 참여할 수 있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미 경쟁국인 러시아라든가 중국 이런 국가들은 원전을 이미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해놓은 이런 상태이고, 그리고 EU와 미국 등도 이 원전을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으로 녹색 분류 체계로 넣는 방향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도 마냥 이 원전을 무작정 가동 중단, 이런 그 강경 선에서 어느 정도 완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대선 후보들이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원전을 굳이 그렇게 어, 계속 그 사용 중단 이런 쪽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다소 탄력적인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향후
연초부터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핵심주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현대건설이 이 핵심 사업에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유상증자도 12%, 지난 그 주말 기준으로 1월 3일 기준이었죠. 그러니까 내일 그 장이 열리면서 작년 12월 29일 날 매수했던 그런 사람들은 유상증자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12월 30일 날 장 마감할 때 이미 권리락이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죠. 물론 증자 비율이 크지는 않지만 약 한 12.7% 정도, 전체적으로 약 한 1억 5천만 원, 1억 5천, 1조 5천억 정도의 유상증자고 주식수가 약 8천만 주 이상 증가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정 발행가가 18,100원으로 돼 있었고, 물론 2월 7일에 확정되는 이런 상황인데, 향후에 그 신주인 수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도 여러분들이 그 매매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요거에 따라서 두산중공업, 내일 두산중공업과 여타 관련주들의 강세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 경우 주 사업이 아니고 법인과 주변 건물에 대한 건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규모가 축소된 그런 면들은 있는데요. 일단 핵심주는 두산중공업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죠. 지난 어, 주말에 권리락이 이루어지면서 다소 주가가 약세로 마감이 됐죠. 2만 1,000원에 시작을 했고 종가 무렵에는 아무래도 유상증자의 영향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약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다시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의 주가 움직임이 강한 양봉으로 출발을 해서 장중에 다시 또 그 상승 시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연초이고 그 원자력과 관련된 아주 희소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상승폭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를 대략 23,000원 부근에서부터 음봉이 밀집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가볍게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목표가를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 핵심으로 두산중공업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위에도 그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SMR이라든가 이런 그 뉴스가 나올 때만 일시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그 뒤로 또 뉴스에 의해서 잠잠해지면 주가가 약한 그런 흐름인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제 일진파워하고 우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그 강한 상승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기존에 22,000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최근에 다소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주가가 17,000원대까지 약한 흐름인데 두산중공업이 다소 강하게 흐르는 그런 상황인 경우면은 단기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 비중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리고 기존에 주가가 강한 흐름으로 원전주 있을 때 항상 강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던 우진이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하락폭이 다소 컸죠. 최근에 거래되는 그런 모습에서는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때 평균 거래 가격대가 대략 한 1,000만 주 정도에 이르면 물량이 다소 부담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기존의 핵심주 쪽으로 분류됐던
두산중공업 이외에 일진파워라든가 우진, 또 이제 에너토크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15,000원대까지 강한 상승 흐름으로 그, 그 한때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고점 대비 조정폭은 상당히 큰 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고점에서 가격 조정이 크게 이루어졌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집트 원전 수주와 관련된 뉴스를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관련주로 내일 여러분들이 두산중공업 이외에 일진파워라든가 우진 에너토크, 한신기계, 그리고 보성 파워텍 등 여러 관련주들을 동시에 놓고 잘 매매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이집트 원전 수주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원전 관련주로 내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일 연초부터 이렇게 좋은 기사들이 나와서요. 핵심 테마로 부상될, 일단은 선발 스타트를 원전주가 원전주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